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주서연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소개해드리는 청년 기획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인터파크 큐브리지에서는 웹개발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 5년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 개발과 운영, 인터페이스 개발과 데이터베이스와 리눅스 활용 경험자 분들이라면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SK E&S 계열사 파주 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에서 경력사원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리 회계와 기획 업무 경력이 5년에서 8년 이상으로 영어 능통자분들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3월 24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는 2019년 상반기 포스코그룹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공 무관의 대졸 이상 또는 졸업 예정자로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2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는 2019년 대졸 채용형 인턴을 공개 채용하고 있는데요. 유관 업무 경력자와 경영학, 경제학, 금융회계, 세무학 전공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3월 2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보고서 청년 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영아 학생 그리고 박찬웅 학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요즘 3월에는 역시나 좀 대학생들은 개강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네. 영아 학생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네. 저는 저번 주, 저저번 주에서 또 개강을 맞이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방학 때 너무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좀 했더니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좀 많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철이 좀 들어서 아침에 잘 일어나서 지각하지 않고 학교 잘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학교를 갔는데 이제 깨달은 게 네. 이제 신입생들이 19학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와 같은 고학번들은 이제 학교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그런 개강이었습니다. 영아 학생이 지금 몇 학번이죠? 저는 네. 14학번입니다. 14학번. 14학번이 고학번이군요. 알겠습니다. 찬웅 학생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이번에 개강을 했는데 이제 영아형과 다르게 휴학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네. 아무래도 바로 졸업하는 거는 이제 취업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 싶어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뭐 배우고 싶은 것도 배워보기 위해 이제 놀이공원에서 알바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또 여행을 가보고 싶기도 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일이 너무 힘든데 네. 이제 귀여운 아이들을 보거나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잘해줄 때마다 너무 재밌어서 일을 그래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휴학을 하고 여행을 위해서 여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네, 놀이공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놀이공원이 텅텅 비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의도치 않게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마다 저는 이상하게 아침마다 오늘은 좀 할만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모두에게 나쁜 건 아닌가 봐요. 네, 저도 반가워하는 처음으로 찬웅 이게 학생 같은 존재도 미세먼지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약간 가끔 이런 생각이 장난으로 그렇군요. 들곤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은 찬웅 학생이 기쁜 날인 걸로 저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와준 두 친구입니다. 휴학을 한 찬웅 학생도 있고 또 바쁜 시간 보낸 영아 학생도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직업을 취재하고 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영아 학생? 네. 오늘 소개할 직업은 애견 미용사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SNS나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자주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SNS 이렇게 손가락으로 내려다 보면은 가끔 그 귀여운 강아지 친구들이 미용을 받는 동영상이 그렇죠. 나와서 그 손가락을 멈추고 보게 되잖아요. 저도 지하철에서 아빠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보다가 앞 사람이랑 눈 마주쳐가지고 네. 좀 머쓱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애견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해 애견 미용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6천여 명에 이른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애견 미용사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애견 미용사는 단순히 강아지들 미용해주고 이런 일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에요. 강아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아지들과 교감하고 그다음에 또 보호자분이 놓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주는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펫 시장이 커지면서 미래 유망 직종으로 떠오른 애견 미용사에 대해 저희가 네.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견 인구가 벌써 1000만 명이네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1000만 명 중에 한 명. 자, 특히나 오늘 이 직업은 찬웅 학생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직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진짜 제 욕심으로 이루어진 직업이긴 한데 오. 제가 너무 체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요새 비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관심 있는 영상만 이렇게 집중해서 알아서 분류를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네, 어느 날 돼보니까 이제 갑자기 거의 개 영상으로만 그게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한번 이 욕망을 해소하고 와야겠다. 해서 욕망을. 이제 예. 어떤 직업을 할까 하다가 이제 애견 미용사 분들을 이제 취재해 보면은 굉장히 좀 이쁜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만나보게 됐는데 또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촬영할 때 기침이 많이 나와도 아 그래도 괜찮겠지 하면서 제 욕심에 한번 밀어붙여 봤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찬웅 학생의 욕망의 직업, 애견 미용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견 미용사 윤경희 원장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애견 미용사 윤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애견 미용사에 대해 알아보러 온 청년기획단입니다. 지금 혹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목욕을 끝내고 기본 발바닥이랑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커트를 들어갈 거예요. 아, 그러면 원장님 미용하시면서 저희에게 미용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같이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됩니다. 보통 미용 시간은 저희가 커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용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 이제 발톱하고 정리하고 배 이런 데 기본 정리하고 그다음에 목욕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목욕하고 또 스파까지 하고 이제 팩이라든가 그게 들어가고 또 미용 커트까지 들어가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종에 따라서 미용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나요? 당연히 이제 종류별로 미용이 다 틀리거든요. 이제 시저링을 하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핑이라고 해서 강아지 털을 뽑는 종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뽀매같이 이중모들은 이런 틴닝 가위를 사용해서 커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도 당연히 강아지 생김새가 틀리기 때문에 얼굴이라든가 이런 게 체형이 다 틀리거든요. 그 체형에 맞게 미용을 이제 하는 종류가 다 틀립니다. 미용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미용을 하고 있는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미용법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뽀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하기가 조금 이제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미용 털 자체가 이제 종류가 이제 틴닝 가위로 해야 되는 종류고, 그 다음에 생김새 자체가 딱 털이 계속 자라는 털이 아니라 얼굴 같은 경우도 털이 딱 자라고 안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면은 막 미용하시다가 강아지들이 물고 좀 막 그렇게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또 위험합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얌전하고 이제 이쁘고 인형 같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싸납고 이제 그런 무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이틀 전에 물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게 상처가 겉에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까지 깊숙하게 찢어지기 때문에 붓고 이게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솔직히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애견 미용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보호자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라도 괜찮냐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저희는 힘이 나서 다시 미용을 하는데 당연히 물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조금 많이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애견연맹의 심사위원으로 있고 여기 윤살롱의 대표 원장으로 있는 윤경희입니다. 저 애견 미용사란 강아지들을 디자인하고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견 미용사가 이제 강아지 미용이 많이 흔하지 않을 때여서
이제 거의 흔히 빡빡이 미용이라고 했죠. 위성 미용, 이제 강아지 미용을 할 줄도 모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빡빡 미는 미용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애견 미용사란 직업이 굉장히 강아지들과 이제 교감을 많이 하고 이제 강아지들 디자인하고 미용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굉장히 화려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미용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의 이제 피부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관찰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귀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보호자님들한테 알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용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애견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아지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인내하는 그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요. 강아지가 처음에 그냥 이뻐가지고 그냥 이쁘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보기에는 정말 애들이 가만히 있고 얌전히 있고 이렇게 금방 나올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보는 거와 실제 하는 거는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마음, 정말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용을 시작할 때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미용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훈련하는 법, 다루는 법, 강아지를 이 강아지에 대해서 아는 법을 좀 먼저 배우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견 미용사란 이 질문은 제가 미리 받았는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애견 미용사란 나한테 무엇일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이다, 내 인생 자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저는 이제 미용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때론 어떤 일을 하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지치고 힘들 때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아지를 보면서, 강아지를 미용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위 하나 들리는 일만 있다면 계속해서 미용을 할 생각입니다. 네, VCR 통해서 애견 미용사 먼저 만나보고 돌아왔는데요. 아까 찬웅 학생이 이 직업을 강력하게 취재를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렸다고 하는데, 평소에도 좀 동물을 좋아하나요? 네,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동물원도 자주 가고 네. 아니면 이제 뭐 애견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오. 많이 가본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어릴 때 개를 한 마리 키웠었었는데 네. 이제 저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게 제가 너무 귀여워해주고 싶어서 막 깜짝 놀래킨다든지 이제 어린 마음에 너무 친해지고 싶었는데 걔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코도 막 물었었고 제 몸을 되게 많이 물었었거든요. 네. 그 강아지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아지랑 가까워지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아 학생은요? 네. 네. 저는 키워본 경험은 없고 그냥 나중에 고양이나 강아지 중에 한 친구랑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좀 오래 했었는데 네. 그 새벽에 한가할 때 좀 나가 보면은 길냥이들이 한 마리씩 와가지고 막 밥 달라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하도 많이 와가지고 나중엔 점주님이 그냥 그 고양이 사료를 뒤에 사두시고 네.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오. 제가 그거를 새벽에 퍼서 주고 그 밥 먹는 모습을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쳐다보곤 했는데, 그 고양이 친구들은 밥 다 먹고 나면은 세상 차갑게 뒤돌아서 그냥 가더라고요. 예. 상처 많이 받았는데, 또 아침에 점주님이 키우시는 강아지를 또 데리고 오시면은 또 너무 반갑게 저를 맞아줘가지고 또 그때는 좀 치유를 많이 받고 퇴근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두 친구 다 좀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오늘의 직업 애견 미용사도 또 즐겁게 취재를 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요. 평소에 좀 애견 미용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또 관심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찬웅 학생? 사실 저는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나 뭔가 영상을 보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화난 강아지를 잘 어르고 달래는 미용하는 영상을 되게 많이 봐서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릴 때 키운 강아지는 그렇게 막 예쁘게 미용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미생을 위해서 빡빡 밀어버린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상처난 부분에 뭔가 그런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염색을 한다든지 이 정도로 꾸며주는 것 뿐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찾아뵐 때도 사실 뭔가 애견샵이거나 뭔가 동물병원 같은 시설에서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이제 정작 이제 찾아가 보니까 아주 전문적이고 오로지 미용만을 하기 위한 장소더라고요. 예. 그런 점이 되게 신기했고 또 뭔가 강아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진짜 모두 미용을 위한 공간이었고 네. 또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것들, 또 배운 것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아 학생? 네. 아무래도 저희는 애견 미용을 아예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미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중간에 영상으로 또 보셨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이 보통 미용 시간이 발톱하고 배 같은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목욕을 하고 강아지 스파라던가 팩 같은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미용 커트까지 마치고 나면은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한 친구 미용하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강아지 종에 따라서 또 미용하는 방법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강아지의 체형이나 생김새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네. 정말 다양하고 섬세하게 미용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찬웅 학생은 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왔나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뭔가 저와 이전에 조사했던 직업인 분들과의 공통점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네. 이제 두 분 모두가 자기 스스로의 직업에 대해서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뭐 가위 들 힘만 있으면 그때까지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도전이나 열정이 느껴지는 분이셨고 또 그러한 이제 자신의 일을 사랑하시는 게 굉장히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 그러한 공통점이 바로 생각나서 미용이든 무엇이든 제가 미래에 하게 될 일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점을 제일 크게 배운 것 같습니다. 또 힘들 때 좌절을 하셔도 강아지를 보시면서 슬럼프나 뭔가 힘든 것을 극복한다는 게 굉장히 자신의 일에서 슬럼프를 극복한다. 이게 굉장히 인상 깊게 저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좀 보고 또 취재를 해보면서 나도 한번 애견 미용사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찬웅 학생? 근데 제가 애견 미용사 핵심은 동물과의 교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방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동물들이 이게 키가 커서 그런가 저를 무서워하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핥히는 적이 굉장히 제 기억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짓궂게 장난을 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얌전. 저 딴에는 되게 막 살갑게 이제 사가고 이런데 저를 그렇게 안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얌전한 스타일의 동물들이 아니면은 저에게 네. 안 다가와줘서 근데 직업인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강아지든 저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진짜 프로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럴 자신이 굉장히 좀 없고 근데 또 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던 게 이제 제 마음대로 혹은 뭔가 예쁘게 꾸밀 수 있다 이런 네.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없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아 학생은 나도 한번 애견 미용사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네, 저도 물론 그 미용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강아지들도 너무 막 귀엽고 그 미용사님과 막 교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기는 했는데요. 제가 또 약간 불협화음의 아이콘이라서 불협화음의 아이콘? 네. 제가 저번 촬영 때도 그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면서 왼손으로 잡은 줄과 오른손으로 치는 줄을 다르게 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진작에 마음을 접고 말았습니다. 이게 또 강아지들을 상대로 하면은 또 살 움직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또 실수를 하면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는 기타를 들고도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이 살 움직이는 친구들한테도 하면은 다치게 할 게 뻔한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청도에 계신 이주연 여사님께서 저희 강아지를 또 미용을 한번 해보겠다고 어느 날 야심차게 도구를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미시다가 걔가 산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도 다시 또 그냥 애견 미용을 맡긴 그 2번에 걸쳐서 강아지가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이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애견 미용은. 예, 함부로 도전을 하면 안 되고 하실 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예, 괜히 고생을 합니다. 강아지들이. 자, 그럼 애견 미용사가 되려면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애견 미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영상에서도 확인했지만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강아지들을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그 책임지려는 마음을 우선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요즘에는 애견 미용과 관련된 대학교 학과가 많이 개설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애견 미용 전문 학원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특정한 미용 스타일에 대해 다루는 세미나 같은 것도 전국 곳곳에서 많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필요한 만큼 챙겨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애견 미용 자격증을 획득해야 이제 애견 미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정말 배우기에는 최적화된 시기라고 미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군요. 제 친구는 이제 애견 미용을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좀 배워보려고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자 좀 독학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애견 미용사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한지도 들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어떤 분은 잘하는 것보단 좋아하는 일을 해라. 혹은 이제 좋아하는 것보단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약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같은 선상에 있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동물들도 이제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을 결국에 알게 될 텐데 이제 아무리 잘 다룬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거나 기계적으로 다룬다면 동물들도 결국 알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나고 온 애견 미용사 분처럼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고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어야만 진정한 애견 미용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렇죠. 영아 학생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제가 생각하는 역량은 또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과 도전 정신. 이게 또 약간 뻔한 말로도 들릴 수 있긴 한데 제가 저번에 떡 크리에이터님 소개해드릴 때도 드린 말씀이긴 해요. 그때도 네. 떡 크리에이터 분도 신메뉴 개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저희 애견 미용사님께서도 새로운 미용 스타일 개발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고 계시더라고요. 뭐 귀툭티컷 같이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네. 만한 그런 스타일도 원조로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주소녀 컷이라든가 아니면 너구리 컷이라든가 이런 건 이따 아마 2부에서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기존의 스타일에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자꾸 만들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창의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애견 미용사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직업이든 힘든 점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잠깐 뭐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애견 미용사에 고충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찬웅 학생?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답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물은 가만히 있는 인형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하게 되면 다치거나 미용을 어렵게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잘 다루는 미용사 분께서도 이제 작은 강아지를 미용을 한 번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세도 계속해서 바꿔줘야 하는 등의 굉장히 체력 소모와 집중력이 되게 요구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제 가위질을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집중력이 진짜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다치더라도 이제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견주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영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저도 찬웅하고의 얘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애견 미용사는 강아지를 사랑해서 시작했다가 사람이 싫어서 그만두는 직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서비스직이나 다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겠지만 또 애견 미용사분들은 보호자분들의 자식과도 같은 강아지를 데리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의도치 않게 미용하는 과정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해서 강아지를 다치게 하면은 그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님께서는 당연히 화를 많이 내시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호자님께 말씀드리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초조하고 네, 그래가지고 미용사님들도 다 강아지 사랑하셔서 일 시작하는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실 텐데 네. 이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은 더 다음번에 더 힘내서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좀 동물을 접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으로부터 받는 감정 소모가 좀 큰 직업이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이번 취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영아 학생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는 뭐 매번 촬영 때마다 항상 처음 방문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항상 신기하고 그렇긴 했지만 이번 애견 미용실 방문이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 귀여운 강아지 친구들이 많이 뻘뻘뻘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팔렸는데 동시에 애견 미용사 분들도 다들 이렇게 마스크 하나씩 쓰시고 되게 묵묵히일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키 크고 약간 좀 시꺼먼 남자 셋이서 촬영하러 가서 그런지 강아지 친구들이 저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막
경계하고 좀 짖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그 약간 조그만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좀 짖는 것도 앙증맞고 귀엽긴 했는데 약간 좀 그날에 좀 덩치 큰 친구가 네. 있어가지고 막 저희한테 그랬으면은 아마 카메라 들고 도망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또 놀이공원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저는 사실 이 애견 카페라든지 이런 동물들 만날 때 놀이공원보다 더 신이 나거든요. 찬웅 학생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개마다 다른 도구를 쓴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사실 사람도 네. 사람마다 다른 미용법을 추구하지만 도구는 결국엔 같잖아요. 근데 그렇죠. 동물들이 오히려 더 다르고 이런 점이 가장 신기했어요. 또 포메라니아는 뭐 특별한 가위를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강아지 이렇게 한다든지 말씀이 신기했는데 또 이제 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는 걸 느끼게 된 계기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하도 말티즈를 많이 봐서 강아지는 말티즈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처음 보거나 이제 잡지에 나올 법한 강아지들도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멋지게 강아지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애견 미용사분의 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 구조가 저는 뭔가 동물 먹이, 뭔가 애견샵 그리고 절반이 뭔가 애견 미용을 위한 구조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예 진짜 애견 미용에만 최적화된 그런 구조를 보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했고 또 진짜 전문적인 직업으로 거듭나고 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취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 애견 미용사의 매력이구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면서 친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동물들이랑 굉장히 친해지고 싶은데 이제 친해지고 싶은데 저는 못하지만 물론 애견 미용사분들은 그런 친구들과 계속해서 친해지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안 질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스노우보드나 여행은 굉장히 해도 안 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애견 미용사 분들도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커트를 해주면서 교감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라스베가스에서 대회에서 상을 받으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뭔가 네. 그런 제도라든지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노력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견 미용사 취재하고 온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 학생. 네. 저는 자꾸 새로운 미용 스타일을 개발해야 우리나라 미용계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미용사님의 그 사명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았으면 저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갔으면 현실에 안주하고 별로 노력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저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에 또 한번 감명을 받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찬웅 학생의 소감도 들어보죠. 저는 일단 제 욕심으로 이루어진 촬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즐거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업을 인터뷰한다는 사실이 제일 즐거웠고 또 들어가기 전부터 유리창에서 이제 귀여운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막 반겨주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고 영상을 담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또 미용사님이 분명히 이 아이들은 인형이 아니니까 뭔가 미용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이제 카메라만 들이대면 예쁜 인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제 몸이 굳고 뭔가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안다는 듯이 그런 게 너무 즐거웠어요. 또 이제 예쁘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이 이걸 알까 하고 미용사님께 여쭤보긴 했는데 이제 아마 인식을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또 아무래도 손님분들의 강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체험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아쉽긴 해요. 그걸 제외하고는 가장 즐거웠던 촬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애견 미용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생해준 박찬웅 학생, 조영아 학생 여기서 인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